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도 이번 주말엔 진짜 대청소 해야지 라고 결심하셨나요? 그런데 그 결심 지난달에도 하셨죠?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 같은 결심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치워야지 라고 마음먹는 그 의지력 자체가 집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애쓸수록 뇌는 오히려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마치 시험 전날 밤새 벼락치기를 하면 다음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집은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걸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지런한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청소 유전자라도 있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그들에겐 뇌의 작동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워라, 부지런히 살아라. 같은 잔소리 대신 여러분의 뇌가 자동으로 청소를 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집, 그리고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이 어지러운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두면 반드시 무질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안 해도 먼지가 쌓이고 빨래는 늘어나고 식탁 위엔 영수증이 쌓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치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언젠가는 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어지러운 공간이 우리 뇌를 몰래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탁자 위에 읽지 않은 우편물,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진 옷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순간 뇌는 조용히 이렇게 외칩니다. 저것 처리해야 해. 저것도. 저것도. 눈에 보이는 모든 미완성 과제가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어도 사실 뇌는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부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가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집에서는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뇌가 편안함을 느끼고 창의력과 기분이 함께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지러운 건 우주의 법칙이고 그 어지러움이 다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악순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 나중에 치우지 뭐, 지금 귀찮잖아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지금 당장 일어나서 치워야 해, 이러면 안 돼 라고 다그치는 목소리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두 목소리를 각각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본능적인데 별다른 에너지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처럼요. 시스템 2는 이성적이고 신중하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쏟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청소해야겠다는 결심이 바로 이 시스템 1을 가동시킨다는 겁니다. 시스템 2는 금방 지치기 때문에 퇴근 후 녹초가 된 상태에서 치워야지 라고 다짐해봤자 금세 오늘 하루도 힘들었는데 내일 하자 라고 말하는 시스템 1에게 지고 맙니다. 그런데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청소를 치약 짜는 것처럼 시스템 1의 자동 반응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정리하고 식사 후 바로 그릇을 씻는 행동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기저핵이라는 습관 전담 뇌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에 언젠가 쓰겠지라며 모아둔 물건이 얼마나 되나요? 택배 상자, 몇 년째 안 입는 옷, 서랍 안에 든 정체불명의 케이블들. 사실 우리는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안심이 되고 풍요로운 삶처럼 느껴지도록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집에 오면 왠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게 다 이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가지는 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순간에 터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건이 늘어날수록 뇌의 인지 부하는 함께 늘어납니다. 안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반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건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자신을 표현하거나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를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분했는데요. 물건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는 삶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옷장에 50벌의 옷이 있어도 매일 같은 10벌만 입는다면 나머지 40벌은 공간과 뇌 에너지를 낭비하는 짐일 뿐입니다. 버리는 행위가 손해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건을 덜어낼수록 집은 넓어지고 뇌는 가벼워지고 하루에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 나는 원래 이래. 타고난 성격이 지저분해. 이 한마디가 사실 여러분의 집을 영원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뇌는 놀랍게도 자신이 믿는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동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뇌는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보고도 그래, 지저분한 사람이니까 저래도 돼? 라고 허락해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식탁 위에 물컵 하나만 잘못 놓여 있어도 뇌에서 이상한데? 라는 신호가 자동으로 울립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예측 오차라고 합니다. 뇌가 예상한 깔끔한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를 때 불편함을 느끼고 바로잡으려는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깨끗한 상태를 정상이라고 학습했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도 정체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청소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공간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뉴런이 새롭게 연결되고 점점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바꾼 집단이 건강해지겠다고 결심만 한 집단보다 훨씬 오래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결심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에서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청소를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청소가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 없어서 휴지를 바닥에 버렸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라 쓰레기통 위치가 잘못된 겁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넛지 이론처럼 사람은 구조가 바뀌면 의지 없이도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주 쓰는 물건은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서재에 앉을 때 자꾸 책상이 어지러워진다면 리모컨, 물컵, 메모지를 둘 지정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두 번째, 수납함이나 바구니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소파 옆에 작은 바구니 하나만 있어도 리모컨과 안경이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즉시 한다는 규칙을 만드세요. 싱크대에 컵 하나를 씻는 것, 우편물을 제자리에 놓는 것, 세탁기 빨래를 꺼내 걸어두는 것. 이 1분짜리 행동들이 미루어지면서 결국 2시간짜리 대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청소도구를 꺼내기 편한 위치에 두세요.
창고 깊숙이 처박힌 청소기는 절대 자주 안 쓰게 됩니다. 주방 화장지나 간단한 다목적 세정제를 싱크대 옆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설거지 후 한번 닦는 빈도가 확 달라집니다. 5번째, 앞으로 해야 할 행동에 청소를 붙이세요. 양치하면서 세면대 주변을 한번 닦고 커피 끓이는 2분 동안 식탁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걸 추가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 어질러지는 패턴을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청소했는데 딱 사흘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그 느낌. 이게 왜 생기냐면 청소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유지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나심 탈레브라는 학자가 설명한 모래더미 효과를 보면 모래알 하나씩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모래더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지 한 장, 컵 하나, 옷 한 벌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은 원래 지저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려면 매일의 작은 정돈이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데 딱 1분, 저녁 밥 먹고 나서 식탁을 닦는데 2분, 잠들기 전 30초 동안 소파 쿠션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하루 총 5분도 안 되는 미세 정돈을 매일 하면 주말 대청소가 사라집니다. 또 아주 효과적인 방법 하나. 집이 깨끗하게 정돈된 사진을 찍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뇌는 시각 정보에 강하게 반응해서 목표 상태를 사진으로 보면 무의식 중에 그 상태로 맞추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손님이 온다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라고 먼저 말해버리세요. 그 한마디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납 공간의 80%만 채우세요. 꽉 채우면 꺼내기도 어렵고 넣기도 어려워서 결국 밖에 쌓이게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집도 뇌도 숨을 쉽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집이 어지러운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고 뇌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뇌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의지력 없이도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물건을 줄여서 뇌의 짐을 덜어주세요. 둘째, 청소가 쉬운 구조로 집을 설계하세요. 셋째, 나는 내 공간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심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컵, 양말, 리모컨 중 하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딱 30초면 됩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뇌에 도파민을 보내고 뇌는 나 정리하는 사람이네 라고 새로운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대청소보다 매일의 30초가 훨씬 강력합니다. 깨끗한 공간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집중력, 기분, 수면의 질까지 바꿔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수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뇌가 쉬고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돌보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딱 하루 5분 작은 정돈을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집과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뇌과학,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